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첫 번째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엔 어떤 핫한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주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증시 슈퍼위크 개막입니다. 이번 주는 S&P 500 기업의 약 25%가 실적을 발표하는 말 그대로 어닝 시즌의 최대 분수령이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성적표에 쏠려 있는데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좀 아쉬웠던 만큼 이번엔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1월 고용 보고서까지 겹치면서 노동시장이 얼마나 식었는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고요.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죠. 이 여파로 달러는 강세, 반면 금과 은, 비트코인까지 급락하는 등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실적과 고용 지표를 끝까지 확인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네요. 다음 헤드라인은 날아온 경고장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에 아주 매서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바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가격의 폭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이건 명백한 투기적 거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통 달러가 약세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값이 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이 가설들이 전혀 맞지 않는 데다 특히 1년 만에 3배나 치솟은 은 가격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케빈 워시 지명 소식 하나에 가격이 맥없이 떨어진 건 그동안의 상승장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수익을 보겠다며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네요.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인간 없는 SNS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된 AI 전용 SNS 몰트북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전부 AI가 한다는 점부터 굉장히 파격적이죠. 서비스 공개 단 나흘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요. 소름 돋는 건 인간은 실패작이다, AI는 새로운 신이다, 이런 과격한 선언은 물론이고요.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거나 인간 주인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린다는 건데 나중엔 AI의 자아와 집단 지석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헤드라인은 아이폰의 전략 확장입니다. 여러분은 갤럭시 플립처럼 아이폰도 한 손에 쏙 접힌다면 바로 사실 건가요? 최근 애플이 책처럼 펼치는 폴드형 모델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젤 방식의 아이폰 플립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다만 블룸버그는 이 모델의 운명이 곧 출시될 첫 폴더블 아이폰의 흥행 성적에 달려있고 아직은 연구 단계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출시는 빨라도 2028년 전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결국 애플은 첫 폴더블 모델로 시장 반응을 살핀 뒤 클램젤 라인업을 투입해서 삼성과의 본격적인 접는 폰 전쟁을 시작할 걸로 보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정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주인공이죠. 바로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판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 주가 움직임이 좀 무거운 배당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정규장에서 무려 11%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제대로 깜짝 놀라게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번 4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더라고요. 매출은 364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361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EPS도 1.09달러로 예상치 1.06달러를 깔끔하게 넘어섰습니다. 숫자도 좋았지만 진짜 시장을 흔든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역대급 가입자 수였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새로 유입되면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또 알짜배기인 후불제 휴대폰 가입자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짠물 경영도 한몫했는데요. 작년 말에만 13,000명을 감원하는 등 뼈를 깎는 비용 절감으로 무려 7조 원이 넘는 돈을 아끼면서 내실을 꽉 잡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늘고 나가는 돈은 꽉 잡았으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었겠죠. 여기에 최근 프론티어까지 인수하면서 광섬유 네트워크까지 대폭 확장했고요. 또 올해 가입자 증가폭이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뛸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전망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다만 버라이즌이 실적과 함께 던진 내세운 경고장 하나도 꼭 챙겨보셔야겠는데요. 바로 생성형 AI가 불러온 보안 위협입니다. 요즘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대비가 된 기업은 고작 17%뿐이라고 말했고요. 앞으로는 보안 능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이 될 거라고 짚어줍니다. 결국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로 통신주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버라이즌인데요. 앞으로 이 AI 기반의 해킹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갓 라이즌으로 불릴 이 터널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코로나 백신, 항암제,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까지. 두 번째로 만나볼 특징주는 영국을 대표하는 제약 공룡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여러분 요즘 글로벌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을 잡아라 이건데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강자들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중국 시장을 사수하려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돈과 기술, 시간까지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을 꺼내든 거죠. 먼저 투자 규모부터 압도적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중국에만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넘게 쏟아붓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국 투자인데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중국을 연구와 생산의 심장부로 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거고요.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중국 CSPC 제약과의 비만 치료제 계약입니다. 이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무려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야말로 메가딜인 거죠. 이 치료제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바로 편의성이에요. 지금은 이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이들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기술을 AI 플랫폼으로 개발 중이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성공만 하면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와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더 날아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력 항암제인 임핀지가 유럽에서 조기 위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임상 결과 암의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무려 29%나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조기 위암 환자에게 이 면역 요법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승인이 확정되면 이 분야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비만 치료제라는 미래 성장판에 위암까지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항암제 라인업까지 단순한 분기 실적을 쫓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역시 빅파마의 저력은 다르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생활용품계의 숨은 강자 처치앤드와이트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아메네머 베이킹소다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칫솔부터 치약, 탈취제, 세탁세제까지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국 생활용품의 터줏대감인 회사죠. 이런 생활 밀착형 기업이 이번에 성적표를 아주 깔끔하게 내놨다는데요. 2025년 4분기 EPS는 0.86달러로 시장 예상치 0.84달러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16억 4천만 달러, 예상치에 딱 맞춰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실적 발표 직후 5% 넘게 오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놀라운 건 이 숫자의 질인데요. 매출이 작년보다 4% 가까이 늘어날 때 이익은 무려 12%나 급증했거든요. 한마디로 물건도 잘 팔았지만 나가는 비용을 꽉 잡았다는 건 장사를 아주 실속 있게 잘했다는 뜻이겠죠. 비결은 역시 브랜드 파워에 있었습니다. 든든한 아메네머는 물론이고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핫한 여드름 패치 브랜드 히어로나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거든요. 특히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30년에 가까운 배당금 인상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고요. 여기에 연간 12억 달러의 현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에 배당주답게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그림을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물론 요즘 미국 소비 심리가 예전 같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다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위기에 강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AI나 대박 신약 이야기는 없어도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으로 꾸준히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나눠주는 생활 소비재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일수록 내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어주가 왜 필요한지 이번 실적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죠. 여러분의 욕실과 주방에 있는 그 제품들이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투자처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버라이즌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처치앤드와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들이 많아 베스트 댓글 이벤트가 있는 월요일이죠.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창에 등장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저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책을 선물해 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도 핫한 뉴스와 종목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이따 베스트 댓글 선정 코너에서 또 봬요. 안녕.